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휴대폰을 도둑이 훔쳐갔어. 가볍게 복습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의 숙제를 다 했어. 네, 이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준비되시죠? 그리고 오늘의 숙제. 네, 오늘이라는 단어 준비되시죠? 그리고 숙제. 네, 오늘의 숙제를 네, 다 했다. 네, 하다 동사 뒤에 결과를 표현해주는 뭔가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구슬 다 준비되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我做好了今天的作业。我做好了今天的作业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나는 我 네, 나는 做好了 做好了 네, 做 하다 동사 뒤에 好를 붙여서 좋게 잘 마무리하다 라는 결과를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네, 동사 덩어리 뒤에 러를 붙여서 동작의 완료까지 표현해 주는 구술 가져다 놓았죠. 네, 다 했다 완료까지 표현을 해주는 구술 가져다 놓고 그 뒤에 오늘의 숙제 今天的作业今天的作业 이렇게 구술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의 숙제를 다 했다. 我做好了今天的作业。我做好了今天的作业。我做好了今天的作业。 나는 오늘의 숙제를 다 했다 라는 이 기본적인 문장을 네, 뭔가를 사용을 해서 이 목적어 부분 오늘의 숙제를 이라는 목적어를 딱 잡아서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 오고 싶어요. 네, 오늘의 숙제를 다 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 오고 싶어요. 네, 무엇을 사용하면 됐었죠? 뭐였죠? 네, 바, 네, 이 바라는 글자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쥐다, 잡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네,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 올 때 네, 목적어를 딱 쥐어서 동사 앞으로 가지고 끌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네, 의미는 없고 이 바를 보았을 때는 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네, 바를 사용을 해서 아까 그 문장 완성해 볼까요? 我把今天的作业做好了。我把今天的作业做好了 라고 해줄 수 있겠죠. 네, 我 나는 해놓고 把今天的作业把今天的作业 네, 오늘의 숙제를 그렇죠.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딱 쥐어서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러한 고마운 친구예요. 네, 바자 구문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러실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언어랑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네, 바를 보면 을을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네, 오늘의 숙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做好了 做好了 네, 다 했다. 나는 오늘의 숙제를 다 했다. 우리나라 어순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나는 오늘의 숙제를 다 했어. 我把今天的作业做好了。
我把今天的作业做好了。我把今天的作业做好了。 그런데 오늘은 네, 나는 오늘의 숙제를 다 했다라는 이 문장을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늘의 숙제는 나에 의해서 끝마쳐졌어. 네. 요상스럽죠? 네, 요상스럽게 느껴지시는 거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중국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의 숙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오늘의 숙제라는 게, 네, 나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끝마쳐졌다. 네, 이러한 표현들이 중국에서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럴 때 사용을 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피동사 빼이, 빼이, 빼이입니다. 사실 피동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네, 피동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어렵게 느껴져요. 네, 피동사를 활용한 문장 해가지고 피동문 요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전에 제가 사역동사 수업을 할 때 사역동사라는 단어도 너무 어려우니까 요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네, 시키는 동사. 사역동사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시키는 동사. 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네, 피동사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를 당하는, 네, 당하는 동사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당하는 동사, 피동사. 의미적으로 보자면 주어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무엇 해지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사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숙제는 나에 의해서 끝마쳐졌다. 이 문장을 만들 때 요 나에 의해서 라는 요 구술 어떻게 만들어질지 감이 살짝 오시죠? 확인해 볼까요? 今天的作业被我做好了。今天的作业被我做好了 라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 네, 오늘의 숙제라는 게 주어가 돼버린 거예요. 今天的作业今天的作业 네, 오늘의 숙제는 나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被我 나로 인해서 做好了做好了 네, 다 해졌다. 다 끝마쳐졌다. 네, 이러한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요 문장을 그야말로 오늘의 숙제는 나에 의해서 끝마쳐졌다. 요렇게 해서 하면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약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네, 오늘의 숙제는 내가 끝마쳤어. 요 정도로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 내가 끝장냈어. 내가 끝냈어. 오늘의 숙제는 나로 인해서 끝마쳐졌어. 今天的作业被我做好了。今天的作业被我做好了。今天的作业被我做好了。 오늘 최강 어려운 수업 같으시지요? 네, 맞아요. 굉장히 낯선 문장입니다. 이 피동사 빼이를 활용한 이 표현이 문법을 쭉 나열해서 1부터 10까지 세워놓는다면 네, 10번이에요. 사실 지금 문법을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회화, 다른 표현 섞어가면서 쭉 다뤄오고 있는데, 네, 문법 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 그 문법 포인트에서 깊이 있게 심화해서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조금 그래도 그나마 약간 쉬운 표현들의 각각 문법의 요소들은 이 빼이를 끝으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가능하신 수준이 되신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이다 보니 역시나 최강 어렵긴 해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잘 안 되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하면은 그냥 일단 두세요. 근데 빼이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곧잘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럴 때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또 지나간 다음에 버렸다가 또 한번 봤을 때 또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또한 익숙해집니다. 어떠한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요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활용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문장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훔치다,偷, 도둑, 小偷, 훔쳐가다, 偷走. 연습해 보려는 문장은 도둑이 내 핸드폰을 훔쳐갔어 입니다. 도둑이 나의 핸드폰을 훔쳐갔다. 요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요렇게도 한번 변형해 볼 거예요. 내 핸드폰은 도둑에 의해서 훔쳐졌어. 요렇게도 표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형으로 기본적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둑이 훔쳐갔어. 내 핸드폰을 이러한 순서가 되겠죠. 小偷偷走了我的手机. 小偷偷走了我的手机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도둑이 小偷 훔쳐서 갔다 훔쳐갔다 偷走了해놓고 나의 핸드폰 我的手机 가장 기본적인 문형으로 하면 小偷偷走了我的手机小偷偷走了我的手机小偷偷走了我的手机 이번에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내 핸드폰 요거를 딱 쥐어서 동사 앞으로 끄집어 당겨온 문장 만들어 볼까요? 小偷把我的手机偷走了小偷把我的手机偷走了 라고 해줄 수 있겠죠. 小偷도둑이 나의 핸드폰을 把我的手机훔쳐갔다. 偷走了 발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우리나라 어순에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도둑이 내 핸드폰을 훔쳐갔어. 小偷把我的手机偷走了小偷把我的手机偷走了小偷
把我的手机偷走了. 자, 오늘의 표현이죠. 오늘 극강으로 어려웠던 요 표현. 내 핸드폰은 도둑에 의해서 훔쳐짐을 당했다. 네, 훔쳐졌다. 네, 만들어 볼까요? 일단 나의 핸드폰은 주어에 가져다 놓고 나에 의해서 요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我的手机被小偷偷走了. 我的手机被小偷偷走了.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내 핸드폰이 주어가 된 거예요. 我的手机, 네, 나의 핸드폰은 도둑에 의해서 被小偷해놓으시고요. 훔쳐짐을 당했다, 훔쳐졌다. 偷走了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부드럽게 하자면 내 핸드폰을 도둑이 훔쳐갔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我的手机被小偷偷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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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워볼 표현은 나는 너에게 감동받았어 입니다. 벌써 3주가 훌쩍 지나버렸어요. 네, 마지막으로 3주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피동사라는 거였죠. 피동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당하는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주어가 무엇에 의해서 어떠해지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했었죠. 네, 무엇에 의해서 무엇해지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被 였습니다. 네, 이 被를 사용을 해서 만든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네, 피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라고 해서 피동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피동문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혹시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동문이라는 문장 자체가 좀 낯설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이 피동문을 활용한 실생활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만한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화가 나 죽겠다. 네, 화가 나 죽을 지경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먼저 화나다 라는 단어 어떻게 됐었죠? 화가 난다. 生气. 네, 이 生气라는 단어 역시도 쪼개지는 동사입니다. 生이라는 부분이 네, 발생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치, 요게 바로 화라는 목적어예요. 네, 生气 하면은 이렇게 화를 발생하다, 화가 난다, 네, 쪼개지는 동사, 이합 동사였는데, 네, 화가 나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할 때는 气死 라고 표현을 해줘요. 네, 여기에서 치는 화가 난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어떨 때는 명사로, 어떨 때는 동사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합니다. 네, 치스의 구조를 보면 치, 화가 난다, 스, 죽다, 결과보어로 사용이 됐어요.
동사와 결과보로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 덩어리가 되어준 겁니다. 네, 화가 나 죽을 지경이야. 气死,气死,气死. 깜짝 놀라다. 吓坏,吓坏. 네, 吓라는 단어가 놀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坏 같은 경우는 나쁘다, 고장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망가지다, 나빠지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네, 吓 놀라서, 坏 나빠지다. 네, 깜짝 놀라서 뭔가 마음이나 마음 상태나 이런 것이 나빠지다. 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와 결과보어로 합쳐진 하나의 동사 덩어리가 되어지겠네요. 깜짝 놀라다, 吓坏,吓坏. 넘어지다, 좌절하다, 跌倒,跌倒,跌倒. 감동하다 혹은 감동시키다, 感动,感动,感动. 첫 번째 문장,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라는 문장이에요. 네, 이런 표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물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요. 네, 나는 그로 인해서, 그에 의해서 화가 나 죽겠다.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배열이 될지 좀 감이 오실까요? 확인해 볼게요. 我被他气死了,我被他气死了 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我 나는 被他 네, 그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气死了 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어.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 되어지겠죠. 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我被他气死了,我被他气死了,我被他气死了.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어 라는 문장이에요. 네, 나는 그로 인해서, 그에 의해서 깜짝 놀라다. 我被他吓坏了,我被他吓坏了 라고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나는, 我 나는 被被他 그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吓坏了 吓坏了 깜짝 놀라서, 나빠지다. 네, 깜짝 놀라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어요. 我被他吓坏了,我被他吓坏了,我被他吓坏了.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 나는 걔 때문에 넘어졌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네, 할 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그에 의해서 넘어지다. 我被他跌倒了,我被他跌倒了. 네, 나는 그에 의해서 넘어졌다. 我被他跌倒了. 마지막 문장, 오늘의 표현이에요. 나는 너에게 감동받았어. 나는 너에 의해서 감동을 받다 라는 구조로 표현이 되어지겠죠. 我被你感动了,我被你感动了 라고 하면 됩니다. 我 나는 被你 너에 의해서, 너로 인해서 感动了
감동했어, 감동받았어 이러한 표현이 되어지겠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표현 자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너한테 감동받았어. 我被你感动了我被你感动了我被你感动了 오늘은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고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문장이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베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주어가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문장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중국어로는 被字句 被字句, 네, 被자를 활용한 문장이라고 해서 被字句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한 개도 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 피동문이라는 것의 특징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네, 살짝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네, 이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팔딱거리는 표현, 회화가 아니라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조금 살짝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피동문의 특징, 네, 주의해야 될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풀기로 가볍게 두 개의 문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가 책 한 권을 가져갔어 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가 그 책을 가져갔어 입니다. 네, 만들기 재료들 준비되어지실까요? 일단 그가 가져갔다. 네, 그라는 단어 당연히 준비되어지실 거고요. 가지고 갔다. 네, 손으로 들고 갔다. 네, 이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책 한 권을과 그 책을 이겠죠. 준비되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그가 책 한 권을 가져갔어. 他拿走了一本书。他拿走了一本书.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가 타 해놓고요. 拿走了. 네, 나라는 동사는 손으로 들다이죠. 손으로 들고, 走了. 네, 갔다. 네, 가지고 갔다. 拿走了 해놓으시고, 책 한 권을, 네, 一本书. 一本书 이렇게 되겠죠. 그가 책 한 권을 가져갔어. 他拿走了一本书。他拿走了一本书。 두 번째 문장, 그가 그 책을 가져갔어. 他拿走了那本书。他拿走了那本书.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가 拿走了 가지고 갔어. 네, 그 책을那本书. 那本书. 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他拿走了那本书。他拿走了那本书。 방금 만들어 본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이 두 개의 문장, 차이점이 눈으로 확 들어오시죠? 他拿走了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네, 一本书 하고 那本书의 차이예요. 네, 他拿走了一本书 할 때 이 一本书 네,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네, 그냥 뭐 한 권의 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특정되어지지 않은 특정되어지지 않은 어떤 불특정한 그냥 한 권의 책,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네,
그냥 한 권의 책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밑에 있는 네, 那本书 같은 경우는 네, 그 책이잖아요. 네, 특정되어진 그 책이라는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네, 요 포인트 꼭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가 책 한 권을 가져갔어. 요 문장을 被字句, 네, 피동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 피동문의 문장을 한국어로 해보자면 책 한 권을 그가 가져갔어 정도가 되어질 거예요. 책 한 권을 그가 가져갔어. 전혀 무리 없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그가 책 한 권을 가져갔어 이든지 책 한 권을 그가 가져갔어 이든지 둘 다 문법적인 오류 없이 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책을 가져갔어 요 문장도 被字句로 바꾸면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그 책을 그가 가져갔어 정도가 되어지겠죠. 네, 그가 그 책을 가져갔어 이든 그 책을 그가 가져갔어 이든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걸 네, 느끼실 수 있겠죠. 책 한 권을 그가 가져갔다. 요 문장 먼저 만들어 볼까요? 책 한 권이 그에 의해서 가져감을 당하다. 네,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지는 문장이 될 거예요. 一本书被他拿走了。一本书被他拿走了 라고 되어지겠죠. 一本书, 네, 책 한 권이 被他, 그에 의해서, 拿走了, 네, 가져감을 당하다. 네, 책 한 권은 그에 의해서 가져가졌다. 네, 요렇게 표현이 만들어질 겁니다. 一本书被他拿走了. 그 책을 그가 가져갔어 라는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네, 그 책은 그에 의해서 가져감을 당하다. 네, 그 책은 그에 의해서 가져가졌다. 이 문장. 那本书被他拿走了。那本书被他拿走了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那本书, 那本书, 네, 그 책은,被他, 그에 의해서 拿走了, 네, 가져감을 당하다, 가져가졌다, 네, 이러한 구조의 문장이 되어지겠죠. 那本书被他拿走了。那本书被他拿走了。 이번에도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네, 두 문장의 큰 차이점 한눈에 쏙 보이시지요? 네, 한 문장에서는 一本书, 一本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다른 문장은 那本书, 那本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문장, 한 권의 책을 네, 그가 가져갔다. 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알 수 없는 책이에요. 어떤 책인지 알 수 없어요. 네, 특정되어지지 않은 불특정한 어떤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책이라는 것은 네, 특정되어진 그 책 한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네, 한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 한 문장은 오류가 있는 문장이에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요게 틀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바로 요게 틀린 문장입니다. 한 권의 책을 그가 가져갔어. 네, 요 문장이 틀린 문장인 거예요. 이게 바로 被这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被这句, 네, 피동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된 주어가 무언가에게 무엇을 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모호한 알 수 없는 그러한 책 한 권이라던가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활용되어지지 않고 네, 그 사람, 그 선생님, 그 책, 그 물건, 네, 그 동물, 네, 이러한 존재들이 누군가에게 네,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떠어떠함을 당하다라고 표현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징을 생각하고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钱包被小偷偷走了。钱包被小偷偷走了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钱包 钱包 네, 지갑이지요. 돈을 싸고 있는 거, 네, 돈을 싸고 있는 지갑, 네, 지갑을 钱包라고 해요. 네, 지갑은 被小偷被小偷, 네, 도둑에 의해서 偷走了. 偷走了, 네, 훔치다, 走, 가다, 훔쳐져 갔다, 네, 지갑을 도둑이 훔쳐갔어. 네, 지갑은 도둑에 의해서 훔쳐져서 가버리는 네, 그러한 걸 당했어. 이러한 표현이 되어져요. 네, 钱包, 지갑, 이거 불특정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화의 흐름에 의해서 나오는 문장이겠죠. 여기에서 钱包, 네, 구체적으로 뭐 나의 지갑, 我的钱包, 너의 지갑, 你的钱包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갑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네, 서로 이미 대화가 되어진 와중에 그 가운데 알고 있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든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든 네, 이미 특정된 지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동문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볼게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钱包被小偷偷钱包被小偷偷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까 봤던 문장을 살짝 변형시켜 놓은 거죠. 钱包 지갑이죠. 지갑은 被小偷被小偷 네, 도둑에 의해서偷, 훔치다. 네, 한국말로 하자면 지갑은 도둑에 의해서 훔치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냥 봐도 이상하지요. 네, 훔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어야 될까요? 지갑은 도둑에 의해서 훔쳐졌어. 이든 혹은 훔쳐 가졌어.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주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钱包被小偷偷라고만 문장이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偷 뒤에 동사 뒤에 하다못해 러를 붙여서 훔쳐졌다. 네, 훔쳐졌다. 혹은 走了 네, 갔다. 훔쳐서 갔다. 네, 요렇게 다른 표현들이, 다른 성분들이 들어와 주어야만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주어가 무엇 무엇에 의해서
어떠어떠해져 버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만 단독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사 뒤에 그 외의 성분, 기타 성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기타 성분 하니까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네, 그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든가, 동작이 지속이 된다든가,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든가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동태조사들이거나, 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보어들 있지요. 각양의 보어들 네, 사용을 해서 문장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씩 예문을 들어서 표현 살펴보는 것은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동문의 세 번째 특징 살펴볼게요. 지갑을 도둑이 훔쳐갔어 라는 문장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요. 지갑을 훔쳐갔어. 네, 누군지는 몰라요. 물론 도둑일 수도 있고 도둑이 아닌 그 누군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짐을 당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중국어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갑을 훔쳐갔어. 钱包被偷走了. 钱包被偷走了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钱包, 네, 지갑 있죠? 지갑이 偷走了, 偷走了, 훔쳐져서 가버렸다. 그 앞에 被가 있기 때문에 훔쳐져서 가버림을 당했다. 네, 지갑이 훔쳐져 가버림을 당해버렸다. 네, 이러한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 뒤에 네, 무엇에 의해서 라는 그 무엇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말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갑을 훔쳐가 버렸어. 钱包被偷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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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속았어. 지난 시간에 피동문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짝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속이다, 기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펜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에게 속았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나는 그에 의해서 속았다. 네, 준비되어지실까요? 我被他骗了. 我被他骗了. 네, 我, 나는, 被他, 그에 의해서 骗了. 네, 속았다, 속임을 당했다. 이러한 구조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네, 처음 우리가 被字句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어지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장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만 네,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문법적인 용어를 섞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법적인 포인트로 살짝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서 我라는 것은 네,
주어겠죠.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我는 주어이고요. 베이타, 베이타, 예, 요거는 뭘까요? 네, 베이타 전치사 구입니다. 베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네, 당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지만, 네, 무엇에 의해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중국어로는 개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타 요게 네, 하나의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피엘러. 피엘러 이건 당연히 네, 서술어겠지요. 동작이에요. 동작 서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 타라는 것은 뭘까요? 네, 속이는 동작을 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베이즈쥐를 배우기 전에 보았던 그 모든 문장들은 서술어, 동작을 하는 주체는 다 주어였어요. 그런데 이 베이즈쥐에서는 네, 피엘러, 속이는 동작의 주체, 속이는 동작의 주체는 바로 베이 뒤에 있는 타가 되어지겠죠. 네, 바로 이 타라는 것이 행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인 我는 네, 그 행동을 당하는 네, 고로한 주체가 되어지겠죠. 당하는 거예요. 주어가 이 행위자에 의해서 동작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았어. 我被他骗了。我被他骗了。我被他骗了。 그에게 속았어. 요 문장에 부정형 그에게 속지 않았어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속지 않았다. 부정부사가 필요해요. 부정부사 不와 没有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 주어야 할까요? 네, 속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네, 지나간 시점에 대한 부정 没有 메이요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메이요를 어디에 넣어 주어야 할까요? 일단 두 개의 문장을 다 만들어 보았어요. 첫 번째 문장은 我被他没有骗了。我被他没有骗了 라고 해두었고요. 두 번째는 我没有被他骗了。我没有被他骗了 라고 해두었어요. 일단 네,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요거를 네, 판단하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요 두 문장이 다 이상해요. 다 뭔가 조금 이상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거 생각나시는 분들, 발견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우리 먹었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먹었어. 吃了. 吃了. 그렇죠. 吃라는 동사 뒤에 동작의 완료 혹은 상황의 변화 뭐 상관없어요. 네, 러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었죠. 네, 그렇다면 먹지 않았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먹지 않았어 라고 할 때 没有吃没有吃라고 해주었죠. 没有吃了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러를 빼야 하죠? 네, 러는 동작의 완료, 상태의 변화 뭐 상관없이 네,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데 메이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부정형에서는 러를 사용해 주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거 기억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没有가 있기 때문에 문장 끝에 있는 이 러는 네, 빼주어야겠지요. 맞아요. 네, 이 러가 빠진 상태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어떤 문장이 틀리고 어떤 문장이 맞았는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장. 我被他没有骗.我被他没有骗 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被他 그에 의해서 没有骗 没有骗 속지 않았다. 그쵸? 나는 그에 의해서 속지 않았다. 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너무 말이 될 것 같죠?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두 번째 문장. 我没有被他骗.我没有被他骗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나는 我 이건 일단 떼어놓고 被他骗 앞에 没有를 써서 네, 被他骗 그에게 속는 것을 没有 하지 않았다. 네,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왠지 우리나라 말식대로,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그에게 속지 않았다인 요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요 첫 번째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네, 요렇게 해주면 안 되고 바로 이 두 번째 我没有被他骗.我没有被他骗. 요게 맞는 문장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사실 그 전부터 문장들 하나씩 배울 때 살짝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没有라는 부정부사는 네, 没有라는 부정부사는 물론 뿌도 그렇고요. 没有도 그렇고 이러한 부정부사들은 네, 전치사구 앞에 나옵니다. 전치사구 앞에 나와 주어야 되는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속다라는 의미의 被他骗, 요 전체를 没有를 사용을 해서 부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그에게 속지 않았어. 我没有被他骗.我没有被他骗.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被字句의 특징 세 번째 항목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괜찮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속이는 동작, 네, 속이는 동작을 하고 있는 주체, 네, 동작의 주체, 네, 행위자라고 했었죠. 그 행위자가 네, 생략이 가능했었죠. 네, 누군가에 의해서 라고 할 때 그 누군가라는 게 생략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되면 문장이 나는 속았어 라는 문장이 되어지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속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누군가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속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속았어. 我被骗了.我被骗了. 네, 我 나는 被骗了. 네, 속임을 당했어.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被字句만의 특별한 특징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네, 나는 속았어. 我被骗了.我被骗了. 이번에는 이미 속았어. 네,
속고 싶지 않아 또는 속지 마라는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미 속았어. 네, 나는 이미 속았다.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我已经被骗了.我已经被骗了. 네, 전혀 어렵지 않지요. 我, 나는, 已经, 네, 이미 벌써, 네, 已经, 이미, 被骗了, 속았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속았어. 我已经被骗了.我已经被骗了. 나는 속고 싶지 않아. 네, 나는 속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네, 무엇 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네,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네, 하고 싶지 않다. 네, 기억나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我不想被骗了.我不想被骗了. 네, 그렇죠. 我, 나는 不想, 네, 하고 싶지 않다겠죠. 물론 속임을 당하고 싶진 않겠지만, 네, 하고 싶다 한다면 想 해주시면 되고, 네, 하고 싶지 않아 이기 때문에 不想 해준 거예요. 네, 이 不想을, 네, 속임을 당하다, 被骗了.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조동사는 네, 被 앞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속고 싶지 않아. 我不想被骗了.我不想被骗了. 이번 문장은 너 속지 마예요. 네, 너 속임을 당하지 마. 네, 무언가를 하지 마라고 할 때 무엇을 사용하면 됐었죠? 你不要被骗了. 你不要被骗了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너, 不要, 네, 하지 마이죠. 하지 마. 네, 뭘 하지 마요? 被骗了. 네, 속임 당하는 것을 하지 마. 네, 요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너 속지 마. 你不要被骗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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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만들어 볼 문장은 속은 적이 있다. 네, 속은 적이 있다. 그리고 속고 있다. 네, 속임을 당하고 있다. 네, 이러한 표현들 만들어 볼게요. 나도 그에게 속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던 적이 있다라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나도 준비되셨나요? 그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적이 있다. 네, 경험을 표현할 때 활용을 했던 네, 그거 기억나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我也被他骗过. 我也被他骗过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나도, 我也, 네, 요렇게 세트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나도, 我也 해놓고 그에 의해서 요거 이제 충분히 됩니다. 被他, 그에 의해서 네, 속임을 당했던 적이 있다. 네, 어떠한 동작을 했던 적이 있다. 경험을 표현을 할 때 동사 뒤에 过라는 네, 동태 조사
네, 동작의 상태가 경험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네, 동태조사 꾸어, 네, 경험을 표현하는 동태조사 꾸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도 그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던 적이 있어. 我也被他骗过。我也被他骗过。我也被他骗过。 너는 그에게 속고 있어. 너는 그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네, 무엇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진행을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겠죠. 네, 진행을 표현할 때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을 했었죠? 네,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你正在被他骗着呢。你正在被他骗着呢. 네, 네, 생각이 날 듯 말 듯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거라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너는 해놓고 正在뭐뭐뭐는 正在뭐뭐뭐는 네, 요게 바로 진행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었죠.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사용해도 되고, 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한 글자만 사용을 해도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이번에는 세 개 다 사용을 해주었어요. 그만큼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에 베이터, 베이터, 네, 그에 의해서 해놓고 骗着, 骗着, 네, 骗, 속다라는 말 뒤에 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저 뭐였죠? 네, 동태 조사 중에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조사들 중에 지속, 네, 동작의 지속, 진행하고 지속은 살짝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동작의 상태 지속을 표현해 주는 저까지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네, 진행과 지속을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건 그만큼 너 속고 있는 중이야.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네, 너는 그에게 속고 있어. 你正在被他骗着呢。你正在被他骗着呢。你正在被他骗着呢。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표현이에요. 여러 번 속았어. 그리고 3년 동안 속았어입니다. 네, 계속 속고 있어서 조금 속상한데요. 네, 학습이니까, 네, 배우는 거니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여러 번 속았어. 나는 여러 번 속임을 당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속았다.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我被骗了好多次.我被骗了好多次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我被骗了 被骗了 속임을 당했다 여기까지 되시죠. 나는 속임을 당했어 여러 번 好多次好多次 네, 好 요게 很 매우라는 의미의 很 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很多次 很多次 매우 많은 횟수. 네, 매우 많은 횟수. 네, 동작의 횟수가 매우 많다. 네, 동량보어를 활용을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속았어. 我被骗了好多次.我被骗了好多次.我被骗了好多次. 나는 그에게 3년 동안 속았어. 이 문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았어 해놓고 3년 동안 네,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我被他骗了3年.我被他骗了3年. 네, 我 나는 被他 그에 의해서 骗了 속았어 해놓고 3년 동안 3年 3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동작 뒤에 시간의 양을 표현해주는 시량부어, 네, 동작의 기간을 나타내주는 시량부어를 활용을 해서도 문장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3년 동안 속았어. 我被他骗了3年.我被他骗了3年.我被他骗了3年.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我的钱都被骗走了.我的钱都被骗走了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我的钱我的钱, 네, 나의 돈이에요. 나의 돈은 또 모두 被骗走了. 被骗走了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被骗은 알겠죠? 네, 속임을 당하다. 그런데 뒤에 走가 있습니다. 네, 骗 뒤에 走가 붙어서 骗 속는 것의 결과 走, 네, 가다. 네,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속임을 당해서 가버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네, 나의 돈은 사기당했어 라는 말입니다. 나의 돈은 모두 사기당해버렸어. 나의 돈은 모두 속임을 당해서 가버려졌어. 네, 속임을 당한 결과 가버린 거예요. 돈이 가버렸대요. 사라져버렸대요. 네, 굉장히 슬픈 표현입니다. 네, 나의 돈은 모두 사기당했어. 我的钱都被骗走了.我的钱都被骗走了.我的钱都被骗走了.